문주입니다. 지금 휴일이라 다들 잘 쉬고 계실 텐데 시간이 좀 늦었네요. 10시 40분이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내일 공략 종목들 또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전일 미션 종목 복귀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도 조심해야 될 것은 연휴 앞이니까 그렇게 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배트를 작게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공부해 봅시다. 저는 미션 종목의 기세주 섹터, 특징주 섹터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수급주가 좀 중심이 되었는데 슈프리마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었지만은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죠.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SK 시가 플러스 0%에서 고가가 플러스 6.8%. 그냥 당일날로 봐서는 당일날 수익권은 준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세주 같은 것은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고 했죠.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일 수익을 주면 수익을 챙길 것이냐, 그 개념에 따라서 데이로 갈 것이냐 스윙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진입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ITM 반도체, ITM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양봉을 그쯤에서 이렇게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날도 양봉을 띄워준 것은 모습이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 종목은 신규 상단주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많죠. 그동안 우리가 기세주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기세주들을 보면 흐름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대마스터라든지 뭐 YIK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말고도 종목이 좀 많죠. 기세주 같은 것을 공략을 하실 때는 항시 제가 분할로 잘 해서 수익을 안고 있을 때는 보유를 해라고 하는데 센트럴 무텍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징주 섹터는 세 종목만 간단하게 보자 했는데 우리들 휴브레인 시가 4% 출발했군요. 고가가 플러스 10%. 당일 수익으로는 뭐 괜찮았네요. 하지만 정치 관련주로 일단 분류가 되는 바람에 향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궁금은 하죠. 좀 지켜보실 분들은 같은 관련주와 같이 놓고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은 매출 재료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가 5%에서 플러스 6%. 잠시 올려주고 뭐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네. 그 다음에 IG비전 시가 2% 출발해서 고점이 플러스 6%. 큰 흐름은 얘도 없었네요. 5% 수익금도 못 준 것 같네. 한 4% 정도.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한 5%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기술주는 반응이 나타났을 때 힘을 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좀 약하죠. 약할 때는 빨리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뭐 손해볼 일은 없었죠. IGBC는. 전체적으로 뭐 무난한 흐름은 보였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그런 강력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왜 그런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휴 앞에는 배트를 작게 잡고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자, 내일은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월화수목 4일 동안 거래가 될 텐데 4일 중에서 목요일은 또 아마 거래가 좀 굉장히 혼조스러울 거고
월화수 3일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혼조합니다. 주도주도 없고 당일날 짧게 포지션을 잡도록 합니다. 자, 그럼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며칠이죠? 내일이 1월 20일 월요일이죠. 한 주가 새로 시작이 될 때는 물론 뭐 연휴가 낀 한 주지만은 그래도 평상시에도 또 연휴 끼나 평상시나 똑같은 상황으로 항시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찬찬히 뉴스를 훑어보고 키워드를 도출시키고 거기서 종목을 뽑아내고 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런 절차는 꼭 매일매일 매주 꼭 하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뭔가 남보다 잘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열정을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자, 예전에는 주말에 키워드 도출시키는 것을 제가 일일이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뽑아내고 이제 도출시키는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하실 줄 알 거라고 보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뽑아내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에 뽑아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 키워드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1월 20일 월요일 날 그러면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 며칠 남지 않은 거래일에 월요일 날에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자, 그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섹터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래도 뭐 이름은 좀 적어 줘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기술주 섹터를 합시다. 일단 뭐 빗셈전자, 비츠로셀, 지니틱스, 체시스, 센트럴모텍 이렇게 이 정도만 한번 꾸며봅시다. 많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도 있고 또 수급에서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성향도 크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죠. 비셈전자 3일 동안 지금 보면 흐름이 보면 윗꼬리는 상당히 길고 전형적인 이제 데이트레이딩 단타의 모습들이죠. 근데 꼬리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엉덩이도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거의 단타성이지만은 어느 날 이런 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꼬리가 자꾸 달아주는 종목이 어느 날 꼬리를 안 달아주고 윗꼬리를 안 달고 이렇게 장대 양목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부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이제 출발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이렇게 꼬리가 계속 먹고 나오고 하다가 그대로 죽는 수가 좀 있죠. 시장의 반응이 계속 없으면. 하지만 그날 당일날에 폭이 상당히 크죠. 이날도 보면 18%까지 올라갔고 이날은 19%까지 올라갔고 이날은 11%까지 올라갔네요. 그래, 폭이 크다는 것은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일 대용으로는 상당히 적합한데 자, 지금 빗셈전자의 시간에는 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정도 돼서 출발한다는 소리겠죠. 한 3%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은 당일날 바로 진입을 해서 승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눌림을 준다 하면 보합 정도에서 한번 같이 잡아주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뭔가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로 항시하라. 뭐 3회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매매하기는
안정성을 추구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이 급하신 분이 이런 분들은 나는 분할하기 귀찮아 그러면 한 번의 승부를 보고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일괄로 승부, 분할로 안 하고 일괄로 승부를 거시는 분들은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대응을. 그러면 크게 다칠 일은 없거든요. 빗센전자 내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빛으로 셀 한번 봅시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모습이 안정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완전한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은 참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봉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있는 이 모습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관이나 뭐 이런 거 기관에서는 그렇게 큰 손을 대는 건 없고 주로 외국인들이 주로 매집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은 지금 1월달 시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니틱스 한번 봅시다. 지니틱스도 금요일날 보면 긴 꼬리를 이렇게 달아줬죠. 고점이 21%까지 올라갔는데 종가상 7% 맞췄습니다. 흐름이 보면 빗센점자 같은 게 또 이렇게 길게 달아주죠. 첫날에 이렇게 달아주고 둘째 날도 달아주고 셋째 날도 달아준다는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은 항시 단타꾼들이 잘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니틱스는 나름대로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도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손을 대고 있죠. 당일날에도 17만 주 가량 손을 댔고 뭐 나름 웨이러울에 대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같이 빗센점자와 같은 형태의 흐름으로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1.6% 올랐으니까 조금 올라서 출발이 되겠죠. 아니 보합 근처나 뭐 플러스 1%나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차분히 좀 하시고요.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능력이 좀 떨어지고 지니까 청산의 판단의 결정이 조금 내가 애매하다 스스로의 실력이 그럴 땐 항시 분할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호가창이나 현재가창을 보면서 분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응이 되니까 충분히 뭐 시가에 승부를 건다든지 적정한 시가라고 판단이 든다면 승부를 건다. 적정한 시가. 과도한 시가라고 판단이 들면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기본이겠죠. 그 속 내면 그 이면에는 주축과 월축을 잘 따질 줄 아는 기본적인 판단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센트럴 모텍은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조금씩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점을 통과를 하면서부터 힘을 좀 받아야 될 시점인데 지금 딱 목까지 채여 있죠. 목까지 채여 있는데 앞에 날은 보면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데 이날은 머리 끝까지 올려줬단 말이죠. 여기까지 딱 목까지.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껏 둬야 될 자리입니다. 시간에서 1.3% 올라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이 꼬리 부분은 내일은 시가부터 만일에 시가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돌파를 하는 시점이죠. 그래 돌파를 하는 시점은 항시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잘 봐줘야 될 자리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 우리가 상당히 제가 며칠 전부터 이번 달에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보유를 할 때의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들어간 캔들의 저점만 안 깨면 큰 손해 없으면 보유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것이 기세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원칙은 자기의 트레이딩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뭐 어떤 곳에서는 무엇에 어떻게 하라, 어떤 곳에 무엇에 어떻게 하라 하는데 저희들 사무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냥 편하다.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지니까 청산에 있어서. 그래서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하나의 기준점을 딱 정했으면 그 기준점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종합 보조 지표를 깔아놓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간결한 기준점을 하나 딱 정하는 것이 제일 편죠. 그래서 기세주스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자기가 어떤 하나의 캔들 지점을 공략을 했다면 해서 수익을 한 5% 안고 있다. 그럼 그 다음날도 양봉이 조그맣게 나왔다. 그러면 굳이 뭐 몇 프로 먹고 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끌고 가보겠다 하면 자기가 들어간 그 캔들의 꼬리 부분만 안 깨면 큰 손해는 없으니까 한번 극대화 시켜보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일단 기술주 섹터는 내일 이 정도로 한번 보죠. 제시스는 어차피 내일 안 봐줄 수가 없죠. 지금 뭐 우한 폐렴이 확산 일로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쪽의 애들을 이게 환경 상태, 바이러스 관리 상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조금 후진입니다. 후진이기 때문에 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발표 내용도 따지고 보면 많이 필터링을 당하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 본 기자들이 본 뭐 감염자 수는 1,7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는 뭐 40 몇 명, 뭐 60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뉴스가 통제가 된 나라는 사실은 그거는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한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그 공포감은 극도의 패닉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중국 이런 쪽을 비롯해서 옆에 지금 베트남, 태국, 지금 상하이까지 번지고 우리나라도 잠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일본도 지금 건너가 있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안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중국 춘절 대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어떤 확산이 일어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제시스하고 파루 정도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만 일단 기술주 섹터로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니틱스도 뭐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재료가 있고요. 또 80조라는 또 그런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웨이러블은 다른 거에 비해서 향후 기대감이 큰 어떤 섹터죠. 그래서 봐주는 게 좋고, 센트럴은 어차피 테슬라가 질주를 하고 있는 이상은 같이 계속 봐줘야 될 종목이죠. 비센과 비추르셀도 좋은 모습이니까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섹터는 그 정도로 보시고, 한한령 관련주들은 뭐 저희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만은 뭐 다 안 거니까 한한령 뭐 한국 화장품 뭐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많죠. 그런 거 많으니까 뭐 아직까지 지금 대부분 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 놀고 있죠.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위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구체적인 흐름이 탁 잡히면 뭐 돌파 매매가 나온다든지 어떤 이슈가 탁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관련주들은 뭐 천천히 봐도 되죠. 뭐 GMP라든지 뭐 그리고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지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서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1도주 섹터 한번 봅시다. 1도주 섹터는 사실은 지금 이런 날짜는 잘 맞지는 않아요. 내일 모레 연휴가 있는데 1도주 섹터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자주 이렇게 자꾸 해드리는 까닭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차트를 보고 공부를 자꾸 많이 해라는 뜻이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꼭 까먹지 마시고 한 주라도 사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자꾸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SK바이오랜드 봅시다. 다음엔 한국정보통신, 소리바다.
키스트를 넣고 싶은데 키스트는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LB 세미콘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뭐 이 정도만 하죠. 자, SK 바이오론도 봅시다. 상한가를 띄워주고 이제 하락골 들어왔는데 내일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될 자리가 왔죠. 시간 내에서는 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부합으로 맞췄는데 1도주는 딱 말 그래 한 칼의 뜻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가가 부합 근처 아래 위 부합을 잡고 아래 위 1% 아래 마이너스 1%나 플러스 1% 이 중간에만 들어온다면 미련 없이 넣고 손절보 딱 끌어놓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곡점을 한번 노려보는 매매라 보면 되겠죠. 1도주 섹터는. 그래서 마침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SK바이오론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의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점상을 쳐주고 그 다음날 시가를 한번 띄워주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온 거는 이 애들이 여기서도 이미 1도주 형태의 흐름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때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연휴 앞이고 또 이 날짜가 해필이면 어떤 날짜입니까? 금요일 아닙니까? 별로 받아주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날도 보면 금요일도 시가 부합 출발해서 고점이 플러스 3%거든요.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도 과연 수급이 들어올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줄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잘 보라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한 주라도 넣고 아침에 1도주는 아침 시가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시가의 승부를 걸고 뭐 3%, 뭐 3%, 뭐 5%, 5% 스타노스 딱 끌어놓고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소리바다 안 보죠. 소리바다는 지금 뭐 여러분도 재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잘 안 죽고는 있는데 상한가를 쳐주고 이 날짜에 좀 모습이 좀 그랬죠. 근데 여기 1,000원 이런 가격대가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지금 1,050원인데 뭐 바이오 기보로 좀 변신을 깨한다고 합니다만은 자리는 한 번쯤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살아나면 조금만 여기 엉덩이를 좀 더 올려맞주는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이제 제가 흔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자가를 깔아준다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음봉이 여기서 음봉이 하나 툭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당분 쳐다보면 안 되겠지만은 위로만 조금만 조금만 엉덩이를 올려주는 모습만 연출하면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더군다나 기관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는 것도 한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자. 어차피 BTS 관련주로도 뭐 될 수 있을 것이니까 봐주기 좋겠죠. LB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브리는 한번 간을 보자는 겁니다. 일단 금요일날 재료로 JP모건 관련 뭐 재료로 모습이 참 좋은데 단점은 이게 금액대가 비싸다는 거죠. 6만 몇천짜리 종가상 8만원으로 끝났는데 비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눈앞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지금 이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꼭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꼭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침 뭐 재료는 나왔지만은 해필은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됐는데도 고점이 29.9%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27.6%를 맞췄는데
이것은 간매매로 하십시오. 뭐 공격적인 매매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셀리브리도 이것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뭐 좋은 소리는 들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죽을 것 같으면 얘는 월요일 날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내려주겠죠. 내려주겠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 뭐 플러스 뭐 0.9% 정도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고 꼬리를 달아주고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꼬리 달아주면 캔들이 음봉으로 밀고 내려왔을 때겠죠. 진입을 하면 꼬리를 말아줘서 이렇게 마친다.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 종목들은 항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뭐 비센 비츠로 지니틱스 체시스 센트럴 1도주 뭐 5종목 있는데 종목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 주를 잘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주축과 월축이 깨지는 한 달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더라 이런 것 정도 좀 잘 봐주셔야 되죠. 물론 주말에 나온 뭐 이슈 키워드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앉아서 이슈들을 둘러보겠죠. 예를 들면 뭐 신회장 뭐 별세하신 거 그럼 과연 롯데 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안철수가 돌아왔다. 그러면 안철수가 갈 길은 어딜까? 뭐 출마는 이번에 보궐권은 출마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신당으로 갈 것인가? 뭐 기존의 당과 같이 손을 합칠 것인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은 많이 나온 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한 폐렴 관련주도 나왔고 그리고 정부에서 뭐 10조 원 가까이인가 뭐 들여가지고 AI 지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뭐 대구 신공항 입지가 두 군데로 압축이 됐는데 그 두 군데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혹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이슈를 뽑아내면서 종목들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가 찾아보고 뽑아내고 하는 이제 수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그런 건 놔두고요. 사실은 이슈주는 당일날에 받아주지 않으면 큰 재미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나 기술주 같은 것은 당일날에 데이 트레이드를 하기에는 참 좋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재료주나 이슈주보다는 기술주나 뭐 일도주 섹터, 특징주 섹터 쪽으로 공부를 먼저 해서 기술적으로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료주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도 들어가고 주식의 경력도 늘어나면서 재료를 보는 두께나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또 나이가 드니까 세월의 경험도 중요시 되겠죠. 근데 기술주는 공부를 할 때 잘 공부를 안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고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외에 약간 몇 가지 좀 공부할 특징주 같은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연휴 앞 시장이라 사실 종목 수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내일 공부를 합니다. 제가 원했던 키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리브리를 왜 해야 되는지, 소리바다 한국정보 왜 나름대로 어떤 조그만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시 주식은 가장 큰 문제는 대응의 영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스스로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알차게 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 하나당에 보통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는 짜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렇게 요즘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부지런히 좀 하시면 좋으실 텐데 말이죠. 강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모습이 바뀌게 되겠죠. 세월이 답을 해줄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자, 오늘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1월 20일 월요일이고 며칠 되면 설 연휴고 그러면 이제 올해 1월 달도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설 연휴가 차라리 1월 달에 끼어서 1월 달 신년 이벤트와 설 이벤트 같이 뭉쳐서 넘어가 버리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 연휴가 말 2월 달로 넘어가 버리면 또 한 달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매매는 간결하게 유지하시고 종목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압축하시고 아침에 종이 울리기 전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종이 울리고 시작이 되면 확인을 하라고 했죠. 반드시 보고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 흐름에 뛰어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내일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내일 같이 시장에서 만나죠. 자,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